공영방송이 왜 필요한가? 만약에 모든 언론 환경 방송 채널을 시장에다가 다 맡겨놓고 시청률 높은 데는 살아남고 안 보면은 죽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청률만 노리고 모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편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막장, 선정,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고, 저는 KBS는 시청률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청정지대는 하나 있어야지요. 그리고 옹달샘은 하나 있어야죠. 비록 적지만 계속 솟아나는 옹달샘이 하나 있어야 언젠가는 맑은 물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공영방송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민영화로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한 가지만 따져봅시다. 제가 항상 KBS 뉴스를 의무적으로 봤는데 요즘은 안 봅니다. 사장 바뀐 뒤로는 안 보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국가 행정 전산망이 완전히 마비가 됐죠. 모든 뉴스가 당연히 그걸 톱으로 다루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TV조선까지도. 그런데 KBS 그날 9시 뉴스의 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정상외교. 국가행정전산망이 다운되면 이것도 일종의 재난입니다. KBS는 국가재난방송입니다. 그런데 재난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이것보다 더 큰 뉴스가 윤석열 대통령 정상외교라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그 판단을 과연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박민 사장이 뜬금없이 지난 몇 년간 공정하지 못했다고 머리 숙여 사과했는데 떠나게 될 때는 몰상식을 사과해야 될 겁니다. 김유정 의원. 네. 어떻게 그날 9시 뉴스 톱을 이걸로 하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일보 출신의 박민 사장을 무리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없이 KBS 사장으로 임명을 했을 때 땡뉴 뉴스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지금 현실로 이미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종편들까지도 전부 다 행정전산망 마비에 대해서 질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면으로 쓰기도 하고 일면으로 보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물며 KBS가 이거를 뒷전으로 미룬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여전히 그런데도 지금 KBS의 프로그램 폐지나 라디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계속 착착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갈 때는 다른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집에를 갈 수 있겠습니까? 감옥부터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송법이나 또 단체 협약 위반에 대해서 KBS 노조가 지금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민영화 얘기를 하고 사실상 사형화를 꿈꾸고 공적 기능까지도 마비시켜 버리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를 굳이 이렇게 탄생을 시켰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특히 방통위의 기능이 지금 완전히 와해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정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여당, 야당, 대통령 이렇게 세 군데서 추천을 해서 5인 합의제를 만들었는데, 지금 8월 25일부터는 2인 체제로 지금 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민희 위원도 이제 자진 사퇴해버렸고, 여전히 법제처에 최민희 위원이 왜 결격 사유인지에 대해서 물어놓고 그 답을 7개월 동안 지금 주지 않아서 자진 사퇴해버린 거 아닙니까? 임명을 안 해주니까 지쳐가지고. 그런데 법제처는 여전히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자, 이 지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합의제 기구라는 이 방통위의 굉장히 중요한 책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거를 복원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이 추천한 2명의 이 위원, 이동관하고 그 이상인 두 사람이
이 모든 것들 YTN, 연합뉴스 TV 이 거의 민영화 사형하러 가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통령이 방통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독립기구가 아니고 대통령 직속기관처럼 지금 방통위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 아까 말씀드린 KBS 땡뉴 뉴스 만들기 위한 것이죠.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을 끌어가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 진실은 밝혀지거든요. 6년 전에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문성건, 김미아 씨 등이 소제기한 거 이명박, 원세훈 두 사람이 합쳐서 500만 원씩 지금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판결 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진실은 밝혀지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이 정권이 두려움을 모르고 지금 하지 않아야 할, 가지 않아야 할 길로 또다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지만 KBS 이사를 지내신 서정욱 변호사께 한번 물어봅시다. 예. 국가행정전산망이 다운된 그날 윤석열 대통령 정상외교를 톱으로 올린 그 편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게 KBS 뉴스 안 본 지 오래됐어요. 제가 이사할 때도 안 봤어요. 그만큼 이게 국민들이 불신합니다. 뭐 그렇다면 잘못됐겠죠. 왜냐하면 이게 전산망 다운된 게 더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니까 그걸 보도 안 하고 윤 대통령이 방문을 보도했다면 저는 잘못됐다 봅니다. 자, 그러면 예. KBS를 마치 대한뉴스처럼 만들어 버렸는데 그것은 사장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박민 사장이 며칠 안 됐잖아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며칠 안 됐는데 네. 취임하기 전부터 인사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요. 저는 이게 어느 한 정권의 문제, 이게 오랜 악순환입니다. 지금요. 우리 문재인 5년 때는 KBS가 어땠습니까? 아시잖아요, 모습이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 그걸 좀 이게 바로잡는 과정인데 서정욱 변호사는 약간 그 공정하게 봐야죠. 제 질문을 피해 가시는데 제가 지금 KBS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사장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사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막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라면은 또 그 전부터 맨날 그랬다라고 또 피해 가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진짜 들여다보고자 하는 게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 입맛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따져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시는 거다 이 말씀이죠. 근본적으로 이게 외풍을 막아내는 정말 이게 독립성을 할 수 있는 걸 마련해야 되고요. 지금 이번에 인사는 워낙에 편향돼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주진우가 라디오를 이게 말이 됩니까? 주진우가 방송 KBS 라디오에서 이명박 대통령 조롱하고 했습니다. 꼼수다. 김어준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좀 바로잡는 과정에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제 말은 이게 여야를 우리 이제 정권도 계속 5년이다 10년 주기로 교체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권에 관계없이 KBS가 독립성을 지키도록 근본적으로 한번 대책을 만들어 보자 이런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방송법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노란봉투법하고 함께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그날 필리버스터 60명 뭐 준비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방송법을 포기하고 공영방송을 좀 이사를 늘려가지고 정권에 그 바뀌는 거에 무관하게 조금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보자 이런 취지의 방송법을 다 본인들 필리버스터 준비한 거 날려버리고 이동관 지키기에 나선 거였잖아요. 왜 나섰습니까? 바로 이런 KBS나 이 이어지는 YTN, 연합뉴스 TV 이런 꼴들을 우리가 보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지금 KBS를 원상복귀하고 올바르게 되돌리려는 것이다. 박민 사장 임명하는 것이 지금 공영성의 회복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방송법에 대한 것들을 다 방기하고 그렇게 했으면서 지금 KBS 박민 사장의 행태가 원상복귀하려는 것이다. 이건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런데 방송법 만들었으면요. 문재인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했을 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분들 만나봤더니 전부 게 문재인 대통령 욕합니다. 그때 왜 통과 안 시키냐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때 통과시켰어야죠. 그러니까 전부 문재인 대통령 욕합니다. 왜? 예. 본인이 임명하기 위해서 그때는 본인이 다 임명해 누리고 안 하다가 이제 정권 바뀌니까 윤석열을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럼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다 사장 임명 안 했습니까? 지금 우리 서변 논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그랬으니까 우리 복수할게 그 이야기가 그래. 그게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가 이동관 위원장을 세워서 하는 게 공정한 개혁이 아니고 복수를 위한 장악이다라고 실토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들립니다. 예.